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의 참 안타까운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료 화면은 이제 민짱 테레비라는 다른 유튜버 분의 방송 중에 일부분을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이분은 옛날에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그룹의 멤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한 말쯤에 OPPA라는 그룹의 멤버였는데, 지금은 유튜버 활동도 하시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술집을 2개 정도 하시는 사장님이죠. 사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가로서 이제 변신을 해서 살고 있는 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뭐 어떤 문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책사도 왜냐하면은 문화적 현상의 기본은 좀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책사와 비슷한 연령대에서 조금 아래로 이 연령대가 재팬 컬처 키드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당시 일본이 이제 버블 경제로 인해서 경제가 최호조를 찍고 있던, 지금도 보면은 일본 버블 경제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의 시작과 몰락으로 경제적 영향이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뭐 자살하거나 실업자가 되는 사람, 그리고 가정이 파탄난 사람 되게 많이 나오고, 빈부격차도 사회적으로 되게 커지고 문제가 된 그런 다큐멘터리들도 지금 일본 내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도 있고, 외국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블 경제 최고 호조의 그 시대를 지나온 세대가 저희 세대, 저희가 좀 뒤에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뭐 되게 사회적 문제라고 보도를 하면서 지금 일본을 선호하는 성향이 이제 너무 강해졌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이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게임기라든가 오락기, 그 테레비랑 연결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식 오락기라든가, 아니면은 일본의 만화, 뭐 드래곤볼이라든가, 그리고 뭐 일본의 음악도 나중에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죠. 뭐 엑스제팬이라든가, 당시 이제 밴드하고 놀았던 그런 애들 중에서는 엑스제팬 한번 안 따라 해본 애들이 없을 정도였고, 뭐 아무로 라미에라든가, 이런 가수들이 되게 유행. 한때는 뭐 일본 문화가, 지금 그게 한류로 넘어왔잖아요. 우리나라로 돌고 돌잖아요. 홍콩에서 80년대 시작돼서 일본 넘어갔다가 또 한류로 넘어왔는데, 그때가 이제 일본이 잡고 있을 테니까, 문화적으로 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때문에 재팬 워너비들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텍사는 재팬 워너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재팬 워너비들 많았으니까, 그런 재팬 워너비들을 잘 아는 시점에서 보자면은, 그때 당시 풍요로웠고 좋았던 일본에 비해서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씁쓸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이게 전파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일본의 뭐 좋은 점들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전파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문화인데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카부키조입니다. 장소가 카부키조인데, 이 카부키조라는 곳은 별로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제 책사도 가끔 그 만화방에나 이렇게 한번 놀러 가면은 일본 말 번역된, 물론 한국말로 번역된 겁니다. 책사가 뭐 일본어를 번역 없이도 볼 수 있으면 잘하진 않습니다. 영어라면 몰라도. 그래서 일본 번역된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카부키초를 배경으로 해서 뭐 호스트 클럽이라든가 호스트 바라든가 아니면 유흥술집 이런 곳에 종사하는 뭐 이런 업소들을 경영하는 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밑에서 뭐 일본은 호스트 산업이 되게 발달했죠. 그래서 호스트 바 에이스가 연예인 못지않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업종에서 뭐 에이스급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만화들의 배경을 보면은 한결같이 카부키조입니다. 그만큼 카부키조에는 호스트 바도 많고 유흥의 뭐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사실을 바탕으로 만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화에도 좀 개연성이 있는 만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카부키초라는 곳에 지금 말씀드릴 뭐 사회적 현상 같은 거, 토요코 키즈라고 불리는 이제 사회적 현상인데, 이 카부키조라는 주로 유흥지겠죠. 유흥의 장소에서, 유흥가에서 10대들이나 아니면은 20대 초반, 한 21살 이 정도 되겠죠. 주로 이제 10대들이 많고, 20대 초반까지 틱톡을 찍으면서 밤에 여기 모여갖고, 그렇게 이제 거리에서 자거나, 모여서 뭐 모르는 사람끼리도 만나거나, 아니면 배회를 하거나, 집을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를 책사가 살펴봤더니만,
이 애들이 인터뷰에 의하면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가정 폭력에 의해서 부모님이 이제 폭행을 하고 이러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이곳으로 이제 모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이 뭐 틱톡의 성지가 되었다네요. 틱톡을 여러분 다 아시죠? 짧은 영상 같은 거를 올리는 중국 그거 앱인데 그 틱톡의 성지가 돼서 유명해지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관광지도 유명한 관광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러니까 자기들도 와서 이렇게 막 하다가 그 같이 뭐 어울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밤늦은 시간에 청소년들이 이런 일반 거리가 아니잖아요. 유흥가에 모이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흥산업의 메카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거기서 이 친구들한테 그 융업적인 종사하는 애들이 예를 들어 호스트면 호스트 같은 경우 여자한테 접근을 하고 뭐 여자 또 그런 융업의 종사자들은 남자한테 접근을 하겠죠. 그렇게 접근을 해갖고 이용해먹고 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들을 정으로 접근을 하는. 그러면 이제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런 애들이 좀 이제 정에 약한 애들, 이제 뭐 사회에서 소외된 애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를 메꿔주는 식으로 해갖고 정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할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고 처음엔 얘기를 하다가 그냥 뭐 오늘은 뭐 우리 가게에 그냥 자리만 채워주면 되니까 안 시켜도 되니까 네가 와라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뭐 데리고 가다가 있는 돈 나중에는 점점 이제 관계가 깊어지면서 있는 돈 다 쓰게 만들 돈 없으면 뭐 대출받게도 만들 것 같습니다. 책사 생각. 왜냐면 책사가 일본 만화나 이런 데서도 그런 뭐 우시지마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수위가 높은 만화죠. 사채업자 우시지마 같은 그런 데서도 이제 그런 걸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전형적인 수법이겠죠. 우리나라도 불법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전형적으로 하는 수법이 있듯이 이쪽에서도 뭐 불법 사채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고리에서. 그래서 그렇게 대출을 받게 해서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소위 말하는 이 사람을 완전히 금융적으로 이제 돈적으로만 이렇게 봐갖고 그 돈적인 부분에서 가치가 다 떨어졌다 이러면 가차없이 이용 다 해먹고 팽시키는 거예요. 처음엔 정으로 다가갈 것듯이 해갖고 뭐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고 여기 정서적인 부분을 채워줄 인간 대 인간인 척 하다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종사자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크기 때문에 경찰이 상주하기 시작해서 뭐 애들을 또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사는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일본 내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어른들의 상실감 그리고 상실감을 넘어서 뭐 자살까지 가고 가정 파탄 나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의 여파가 애들한테도 내려갔을 거고 그리고 일본이 여기까지는 책사도 잘 모릅니다. 일본은 완전 뭐 평생을 일본을 연구에 몰두한 일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대해서 사회적인 부분이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일본은 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책사가 왠지 모른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법이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최근까지 굉장히 관대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촉법소년 이런 법이 좀 개정이 되기 시작해서 너무 일본 내에서도 앞에 뭐 관동연합이라든지 폭주족 세대 이런 세대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사고를 되게 많이 쳤어요. 그리고 이 촉법소년 그걸 이용해서 어린애를 시켜서 뭐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 형을 이제 적게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어린애를 시키기도 하고 일부러 조직에서 이러니까 이 법이 최근에 강화되었을 뿐이지 이게 굉장히 이제 약했단 말이에요. 약하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은 거리낌 없이 비행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로 비행 청소년들한테는 유리한 부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형성된 문화가 지금까지 좀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뭐 가정폭력 부분에서는 책사 일본법을 잘 모르겠어요. 가정폭력이 뭐 강하게 처벌하는지 처벌을 안 하든지 그런데 만약에 가정폭력을 거의 처벌을 안 한다. 옛날 한국은 2000년대까지도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과도하게 폭행을 해도 처벌을 안 해. 부모 자식 간에는 처벌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갔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넘어서 이제 조금씩 그런 의견이 대두해서 2010년 넘어서야 조금씩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정말로 처벌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도 제도적인 진짜 원인의 하나가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사는 이건 일본의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한국에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또 한국에서 나쁜 쪽으로 생각 잘하는 사람들 좋은 거 말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쪽으로 생각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쪽에 또 귀신같이 알게 되고 이 토요코 키즈라는 일본의
부정적인, 안 좋은 병폐라고 할 수 있죠. 사회적 병폐가 이 영상을 통해 지금 민짱 테레비 민짱님이라는 분도 이걸 알렸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뿐만 아니고 여러 채널에서도 이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한국어로.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한국에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행동하고 안 좋은 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이런 걸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게 이거 좋네. 이렇게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책사는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고 지금 한국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타락했어요.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많이 타락해서 안 그래도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이제 안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사도 소시적에 주변에 재팬 워너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세대를 통과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팬 워너비는 아닌데 일본 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지는 못해도. 그래서 조금씩 제가 아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 풀어서 알기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